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4남매, 5남매, 뭐 6남매, 또 심지어는 10남매 이런 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 키우고, 그죠? 보살피고, 또 형제끼리 잘 어울려서 이제 잘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도 잘 길러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그 임신을 원해도 임신이 잘 안 돼서 이제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이를 하나나 둘만 낳아서 길러도 참 고마운 거죠. 그거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도 10개월을 기르지 못하고 또 중간에 유산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점점 임신이 어려워져서 고생들을 하실까 생각을 이제 해봤더니 요즘에 이제 생활의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 이런 게 이제 변화가 많이 와서 요것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꼭 뭐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랬다 그래서 꼭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보면 생활을 바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왔어요. 바르게 먹고 바르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의복도 보온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이 몸이 굉장히 마른 분이세요. 30대 후반에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여기 광골에 광대뼈에 기미가 이제 잔뜩 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아기도 안 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한 지 4년이 되셨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기다리셨겠죠. 기다리시다가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어이쿠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셔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들이 그 임신에 관한 거를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생리를 봐야 돼요. 생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생리통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진통제 가끔 한 번씩 잡술 정도인데 그 생리 전에 몸살기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으실으실 춥고 막 추위도 많이 타시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냉이 많으시고 또 변비가 심해요. 여자분들 이제 변비 심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손발이 아주 차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아주 손발이 시려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입맛이 없으면서 입술이 자꾸 건조해서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사시사철 뭘 바르지 않으면 이제 이게 너무 건조하고 힘들죠. 이제 그런 상황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슴이 잘 답답해서 이제 한숨도 잘 쉬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니까 이제 잠도 숙면을 못 하시지만 잡수는 것도 현치 않고 이런 편이시죠.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분들 보면 또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이제 저도 여자니까 이제 낳아서 기르고 이런 과정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진맥을 해드렸더니 아랫배가 굉장히 차요. 아까 제가 손발이 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랫배가 굉장히 차고 이제 가슴에 여기 화가 아주 많이 쌓여있는 이런 분이에요. 대개 이제 그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은 병원에서 산정 검사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궁은 깨끗하고 좋다, 정상이다 이러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한 3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첫째, 아랫배가 굉장히 차요. 그다음에 둘째,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몸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몸이 말라 있다는 얘기는 한의학적으로 볼 땐 피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빈혈하고는 의미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한 3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리 전에 몸살기가 심하신 거 하고 또 이제 손발이 굉장히 차고 겨울에는 추위 많이 타시고 이러는 것도
다 아랫배가 차서 오는 증상이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다들 아랫배 차면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따님들 결혼시킬 때 아랫배 차면 손발 따뜻하게 해서 시집 보내야 아기 낳는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차면 왜 임신이 안 되느냐?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겠어요? 아니죠. 봄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싹을 틔우고 이제 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랫배는 자궁, 방광, 대장 이렇게 이제 들어있잖아요, 되게. 자궁이 차다는 얘기예요. 차면은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궁 기능을 이제 원활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자궁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경 쓸 일 있으면 우선 자궁에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궁이 편안하지 않아요. 안정이 편안하게 돼 있어야 임신이 돼요. 얘가 이제 막 널뛰듯이 하면은 임신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자분들은 피가 충분해야 자궁으로 충분히 또 보내주니까 거기서 기르는 거예요. 자궁은 밭이잖아요, 밭. 예, 여자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면서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래야 이제 아기를 이렇게 잉태를 하고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분 아까 이렇게 광골에 기미가 많이 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대개 이제 기미가 끼는 분들, 그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얼굴 보면 기미가 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소화기가 안 좋은 분도 있어요. 또 피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여자분들이 아기 놓고 나면 여기 기미 끼는 분들 많잖아요. 출산 후에 보혈이 안 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안 편해서 온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진맥을 딱 해갖고 이분은 3가지를 조절을 해드려야 몸이 편안하고 이제 임신을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궁 속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서 영양분이 몸속에 많이 들어와야 그걸로 피를 만들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살을 찌게 해주지는 않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살 찌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오면은 첫 마디가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다 이러거든요.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한결같이 그러셔요. 그러면 살을 찌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좋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화를 풀어드려야죠. 그리고 잘 잡수셔서 이제 영양분을 충분히 해갖고 피를 만들게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그렇게 진막한 대로 해드렸더니 이제 아랫배가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랫배 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따뜻한 기운을 넣어드려야죠. 이제 그런 의미의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렸더니 제일 먼저 좋아지시는 것이 이제 몸살기가 없어지셨어요. 생리 전에.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고생하시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죠? 생리통이며 생리 전에 몸살기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츰 좋아지니까 차츰 생리를 편안하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이제 차츰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의 색깔도 여자분들은요 자궁이 좋아지면 얼굴이 뽀얗게 펴요. 이뻐져요. 그래서 진짜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임신 안 돼서 치료를 해드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화사하고 이뻐요. 그럼 임신이 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해드리니까 그리고 아랫배가 차면 소화 기능도 잘 원활하게 돌지를 못해요. 이렇게 위에 음식이 들어왔어요. 아랫배가 따뜻해야 이걸 잘 삭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차면 이걸 잘 못 삭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제 이분도 그러니까 입맛도 없어서 잡숫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도 편안해지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드디어 이제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뭐예요? 임신했죠. 이제 본인도 너무 이제 4년을 기다리다가 했으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축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있다가 한 8주 좀 넘어서 또 이제 오셨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뭘 잡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주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드려요? 입덧 좋게 해드리는 치료 해드려야죠.
가끔들 임신 중에 어떻게 한약이라든지 한방 치료해도 돼요?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이 임신 중에 그냥 이제 입덧이 심하면 아, 임신했으니까 그런 것이다 하고 참고 넘어가면 누가 손해인지 아세요? 정답이죠.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고 나만 손해 아니에요. 아기도 태아도 손해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아기가 이제 굉장히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임신 중에 불편한 것을 참고 계시는 거는 태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태교에 신경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뭐 동요도 이제 뭐죠? 동화도 듣고 뭐 애기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태교가 아니에요. 태교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가 매 시간 매 초가 다 태교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태교를 잘하는 것이냐? 마음 편안하고요. 몸 건강하고 그럼 태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불편하면 그걸 빨리 해소를 시켜야 태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입덧을 안 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더니 얼마 후에는 이제 아주 마음도 편하고 몸도 건강하고 직장 잘 다니고 이제 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임신 중에는 임신부만 보면 안 돼요. 엄마와 태아를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임신하는 순간부터는 임신부와 태아를 같이 보고 치료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요. 아기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도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주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셨는데 흔히들 임신이 안 되면 다 여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에 보면요. 남성 불임도 많아요. 남자분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다음에 또 전자파 많이 쏘이죠. 이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 숫자가 부족하거나 정자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제 정자 숫자가 충분하고 운동성이 좋아야 빨리 수정을 시키고 건강하게 수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임신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같이 부부가 치료하시면은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의외로 많아요. 남성들이 문제 되시는 분도. 이제 이번에는 그 임신 때문에 이제 고생하신 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산후에 고생하신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주 몸이 이분도 좀 마른 편이시고 40대 초반의 이제 여성이신데 이분은 이제 진맥을 하려고 보니까 손바닥에 땀이 축축이 나요. 그런 분들 있죠. 손바닥에 이제 흥건히 땀이 나고 이분도 여기 이제 기미가 많이 껴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전에 한 5년 전에 이제 두 번째 아기를 출산을 하셨거든요. 아기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는데 막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아주 힘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젖 조금 먹이다가 이제 젖을 끊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나면 너무 어지러우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불편한 것이 이분도 손발이 굉장히 차요. 근데 어느 정도로 차냐 하면 그리고 추위도 굉장히 타시는데 겨울에 외출을 못할 정도로 차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니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늘 여기가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를 전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 젖가슴 사이. 거기가 이제 늘 막힌 느낌이고 트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뭘 먹다가 순간적으로 콱 체한대요. 그래서 자꾸 체하니까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몸무게가 한 3kg가 줄었어요. 마른 분인데 이제 또 체중도 줄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기 낳은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산후처럼 온몸의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픈데요. 겨울이 되면 더하죠. 날씨 춥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손끝도 저리면서 얼굴의 한쪽으로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각이 좋지가 않고 또 몸에서 이렇게 벌레가 기는 것처럼 스물스물하고 이럴 때도 있대요. 또 이제 이분이 원래도 생리가 불순하셨는데 한 2년 전에 난소에 이제 낭종이 있어서 그거 수술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수술한 이후로는 이제 배란통이 또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리 때도 아주 힘들지만 끝나고도 아주 힘이 들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좋은데 그 뭐를 잡숫기만 하면은 속이 쓰리고 신물 오르고 트림도 나고 막 미식거리고 토하고 싶고 그러면서 설사됐다 변비됐다
증상이 엄청나요. 우리 한약에서는 입에서 항문까지를 다 소화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이 이렇게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예민한 분이 아니에요. 체력도 딸리죠. 소화기 약하죠. 아주 예민하죠. 그러니까 잘 먹다가도 신경 쓸 일이 딱 생기면 그대로 체하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입맛이 딱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보통 예민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맥한 대로 이분도 아랫배가 너무 차니까 손발 차고 겨울에도 그렇게 추위 많이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를 자꾸 따뜻하게 해드려야 이제 그런 증상이 없어지시면서 배란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중에 뭐 자궁이나 난소에 뭐 혹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궁에 뭐 근종낭종, 난소에 낭종, 뭐 이런 내막증 이런 거 생기는 분들은 거의 아랫배가 차면서 예민한 분들이에요. 차다는 얘기는 막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정체돼서 잘 와서 붙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이제 예민한 분들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화가 울체돼요. 뭉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여자분들이 갑상선, 유방, 자궁에 혹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역시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아랫배 차니까 낭종 생겨서 수술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아기를 놓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산후에 나타나는 산후풍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분들이 아기를 놓고 나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몸이 힘들 때마다 어떤 불편 증상이 생길 것인지 요거는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후조리가 잘 안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편한 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해드릴 때 아랫배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 좋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이 또 설사됐다, 변비됐다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러잖아요. 거기 과민하다는 얘기가 붙었어요. 이런 분들은 음식 조금만 잘못 잡숴도 찬 거나 뭐 자극 있는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잡숴도 설사하고 또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집 떠나면 변 못 보고 또 집에나 와이즈 변 보고 이런 분들은 잠자리 바뀌어도 또 잠 못 자고 그렇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해드릴 때에도 뭐 설사된다고 그 치료하고 변비된다고 하기 이게 아니라 이분은 소화기가 약한 분이고 아랫배가 차고 요거 해결을 하면 속도 편해지시면서 대변 소변도 좋아지시고 마음이 편해지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치료를 해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치료를 좀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새 내가 좋아진 걸 어떻게 느끼냐면 신경질을 덜 부리는 것 같아요. 신경질 왜 부리겠어요?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같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치료가 많이 돼서 이제 몸이 편해지니까 신경질도 덜 부리고 뭐 이제 생리 후에도 불편한 거 없고 어지러운 거 없어지고 그러고 이제 잘 잡숴서 기운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래요.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집안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주부가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어지럽고 또 이제 잠 못 주무시고 자주 깨고 이런 것도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진찰할 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었어요. 비염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고 심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좋아지셨어요. 여자분들이 아랫배 따뜻해지고 자궁 기능 좋아지면 비염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비염이라고 코를 치료한 것이 아니죠. 몸이 좋아지니까 같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얘기도 안 했는데 좋아졌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분은 이렇게 좀 이제 어깨도 굉장히 넓고 체격이 큰 여자분이세요. 이제 딱 보면 좀 남자 비슷한 체격을 가진 그런 분이신데 50대 중반의 여성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관절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서 딱 걸으려면 빨리 안 걸어지면서 몸이 너무 아프고 또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데도 약간 어눌하고 어둔한 느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왼쪽으로 불편하고 이제 힘이 없는 것 같은 증상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한번 놀라셨는 일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이 침침하고 이제 뻑뻑하면서 노안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광염 증상이 생겨서 굉장히 아프고 이제 찌릿찌릿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을 잡섰어요. 약 잡수면 괜찮다가 안 먹으면 또 하니까 또 잡수고 해갖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항생제를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 물론 불편하신데 그 약을 끊자니 또 불편해지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뭘 노력을 하고 계시냐면 하루에 물 2리터 잡수느라고 아주 애를 쓰세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제 요새들 물 많이 먹으면 좋다, 뭐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이래서 막 억지로 드시는데 그게 물 그렇게 잡수는다고 피가 금방 깨끗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힘들어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깨끗하거나 탁한 걸 걸러주는 게 누가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콩팥이에요.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일할 거에다가 자꾸 보태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콩팥이 아주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은요. 입이 마르거나 잡수고 싶을 때 그것만 죽일 정도로 잡수면 좋은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요. 남자분들은 물을 좀 잡숴도 돼요. 그래서 술이 남자 음식인 거예요. 마시는 거는. 여자는 씹어 먹어야 되고. 왜 씹어 먹어야 되나? 씹어 먹어서 영양분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남자 여자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돼요. 여자는 마른 반찬하고 먹어도 되고. 예, 재밌잖아요, 그렇게. 근데 억지로 그 물 애써서 드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세요, 주로. 요새 물병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거든요. 전 다니면서 너무 답답해요. 아우, 저분 병을 만들고 계시네. 이분도 지금 그러고 계세요. 이거 아니래도 힘든 게 얼마나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러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그 이제 한 45, 6세 요때 이제 자궁에 근종이 있고 물혹이 있고 그래서 그 수술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하면서 폐경이 되신 거예요. 그럼 조금 일찍 폐경이 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49세 정도, 49, 50 요때 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조금 일찍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폐경이 되시고 나서 갱년기 증상이 이제 좀 심하게 오셨는데 대개 갱년기 증상은 예민하신 분들이 좀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땀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이런 증상이 오고요. 이분은 입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좋은 대로 잡수면 살이 자꾸 찌니까 이걸 조절하는데 이게 제일 힘드시대요. 갱년기 증상도 힘드는데 입에서 자꾸 땡기니까 그러신가 봐요. 네, 힘들어요, 이거. 입에서 맛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그거 많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진맥을 이렇게 찬찬히 제가 이제 해봤더니 이분도 이제 심장 기능이 좀 허하면서 아랫배가 차요. 그리고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잘 잡수시니까 아주 소화기도 튼튼하고 이러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체격이 있고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신 것 같아도 속이 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허우대만 멀쩡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깨 체격이 좋고 이런 여자분들은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리를 많이 하고 사셔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몸을 조금씩 아끼고 사셔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아주 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남한테 안 미루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늘 이제 힘드시는데 또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잘 받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아까 그 제가 이제 근종낭종 말씀을 드렸는데 근종낭종도 아랫배 차고 스트레스 잘 받으니까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분도 역시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여자분들이 생리를 할 만큼은 하셔야 몸이 편안해요. 그런데 미리 끊어줘도 안 좋고 너무 늦게까지 해도 안 좋고 그럼 늦게까지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면 노화가 지연되는 줄 알지만요. 그게 아니고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피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노후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끊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분은 그 이제 미리 끊어주셨고 대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50이 넘으면은 간 기능이 허해져요. 그리고 간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눈으로 충분히 혈액 공급을 못 해주니까 눈이 침침하면서 노안이 오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50이 넘으셨으니까 또 일로 맑은 기운 못 올려주니까 이제 침침하고 노안이 오신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방광염 증상이 오는 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신 거예요. 체력 달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방광염을 직접 치료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보충하고 여기 스트레스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변도 편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이제 거기 아랫배 따뜻하게 하고 또 체력 보충하면서 여기 화를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히 그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셨어요. 대개 갱년기 증상은 왜 오느냐 하면 음혈이 부족해서 와요. 이제 진액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화가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몸이 균형을 이룰 때 이게 많아져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부족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갱년기는 음혈이 부족해져서 오니까 상대적으로 화가 많은 것 같아서 일로 막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 땀나고 가슴도 막 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이렇게 되죠. 일로 열이 오르면요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아도 못 주무셔요. 이분도 잘 잡수시지만 이제 과식을 자꾸 하지만 소화는 충분히 못 시키시니까 더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내려드리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굉장히 빨리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치료하면서 오시더니 벌써 80~90%가 좋아지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데 저는 같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는 건강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골격도 크고 건강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또 치료를 해드리면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좋아진 거를 또 먼저 아팠던 거 다 잊어버려요. 옛날처럼 또 살아요. 금방 또 나빠지거든요. 그럼 치료를 했는데 왜 또 나빠졌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부터도 조심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몸이 좋아지면 약간 방심을 해요. 조심하시는 것도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그 병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탁을 잘 드렸더니 이제 본인도 내가 그런 체질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시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그 뼈가 약해지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골다공증 오기 쉬운 분이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하셔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야 노후가 고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몸에 이제 살집이 좀 있고 얼굴이 굉장히 붉은색을 띤 이제 그런 30대 중반의 남자신데 이분은 술은 별로 안 먹는데도 얼굴이 뻘개요. 그래갖고 막 검붉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열이 계속 오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침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난 기침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기관지가 나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에 또 가래가 갑갑하게 끼시고 한 5년 전에는 이제 치질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어쩌다가 술을 조금 잡수든지 또 몸이 좋지 않든지 과로를 하든지 이러면은 변을 하루에 이제 3~4번씩 보시는 거예요. 대변을. 그러면서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변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그렇고. 그래서 치질 수술했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시고 얼굴이 이제 계속 붉으시죠. 눈에 이제 눈다랗게 같은 게 잘 나요. 눈에. 그렇게 하고 또 발뒤꿈치가 이렇게 굳은 살이 잘 배기고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기도 많이 끼고 비듬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탈모. 머리가 이제 막 빠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일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막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이러는데 피곤하면은 누워도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막 뒤치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진맥을 이제 제가 찬찬히 또 해드렸더니 위장에 열이 많이 쌓여 있고 가슴에도 화가 많이 쌓여 있어요. 대개 얼굴의 증상은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붓다고 해서 얼굴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 열을 내려줘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분들은 뭐 기름진 거, 매운 거 또는 이제 술도 열이 많은 음식이죠. 인스턴트 많이 먹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대장에 항문에 열이 쌓여서 치질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심하니까 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탈모가 왔건 뭐 이제
변혈이 있건 또 기침을 많이 하고 기침을 많이 하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이 기침하는 건 식적수라 그래서 위가 안 좋아서 위에 열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기관지가 나쁜 줄 아시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해드렸냐 하면 위장에 열을 흩어드리고 여기 화를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차츰 얼굴에 붉은색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뽀얘지니까 아주 인물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아주 이제 주변에서 인물 좋아졌다, 얼굴이 잘생겨졌다고 이제 입이 이렇게 이제 귀에 걸려가지고 오셨는데 차츰 머리에 이제 비듬 생기고 기름 끼는 거 이런 거 좋아지시더니 변도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한 번 정도 아니면 이제 2번 정도 피는 안 나오고 더 좋은 것은 이제 탈모가 좋아지셨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가 올라서 탈모가 된 거거든요. 화를 내려주니까 일로 화가 자꾸 오르면 모근이 약해지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탈모가 오는 것도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아요. 이제 이분은 화를 내려주니까 머리 좋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셨으니까 이제 조심하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정말 조심해갖고 다시 탈모가 안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쓱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농담 삼아 낯술했냐고 물어봤을 때 얼굴이 맨날 빨개갖고 다니니까 자기는 그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한 4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 불교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예. 무릎이요. 소리가 뚝뚝 나고. 무릎이요. 예. 그리고 좀 자글자글 그래요. 좀 그리고 이렇게 잘게 쑤시는 것 같으세요? 쑤시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요. 자글자글. 소리가 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요. 네. 좀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요. 네. 이게 오래 되셨어요? 네,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예, 그러시고 그러면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보시고 마이크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고요. 예. 네, 힘 빼시고.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뒤쪽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어깨, 허리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예. 지금 무릎은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으로. 네. 예. 이제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맥을 보면서 이제 소화기 말씀을 드렸고 또 어깨, 목 뒤, 허리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불편하신 거는 이제 무릎이 불편하시잖아요. 원래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잡수는 건 잘 잡수실 거예요. 못 잡수고 또 뭐 체한 느낌이 그렇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텐데 그렇다 그래서 과식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과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좀 잘 받으시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시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일 있으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란 얘기가 뭐 걱정거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이렇게 강한 분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남들한테 패기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지만 이분은 이제 진액은 좀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고 증상이 우측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체력은 좀 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는 힘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이제 정신만 강하시죠. 그래서 진액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에는 다 활액량이 들어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데 진액이 부족해지면 이게 부딪히면서 뻐걱뻐걱 소리가 나죠. 그게 아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심하시고 몸이 또 조금 좋고 편하실 때는 좀 소리가 덜 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한 게 없으시더라도 어깨, 목 뒤, 허리 이쪽으로는 이제 특히 허리 같은 데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긴장을 잘하는 분들은요, 여기가 같이 긴장을 할 수 있어요. 어깨, 목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스트레스 잘 쌓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긴장도 잘하고 그러시면 여기가 같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깨도 뻐근할 때가 좀 있으실 거고 이제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이니까 허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뼈를 약하게 타고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많이 움직이시고 내 체력보다 남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체력보다 더 움직이면 뼈가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무릎에서도 지금 관절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도 두 번째 발가락 불편하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발가락은 이제 비장 기능하고 소화기 안 좋을 때, 또 이제 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요 두 번째 발가락도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고 스트레스 받아도 요 발가락이 좀 불편하거나 이러실 수 있죠. 다치지 않아도. 그리고 특히 체력이 딸리고 마음이 안 편할 땐 더 심하실 거고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저는요 아침 저녁 식사는 아니 아침 점심은 잘 안 먹고 저녁을 몰아서 먹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가슴이 가끔 뜨끔뜨끔해요. 예, 예. 그리고 찬 음식을 좋아해요. 물에 말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찬물에 말아 먹는 거. 예, 제일 나쁜 거 다 하시네. 죄송합니다. 오른손 주세요. 예. 힘 빼시고. 이분이 이제 위장에 열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한 번 잡수면 많이 잡술 거예요. 네. 폭식하실 네. 거예요. 폭식.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왼손 보세요. 이제 오늘 좋은 거 배워가시면 돼요. 예. 네. 예, 되셨습니다. 죄송하게 이제 제가 나쁜 거 다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고쳐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요, 그냥 배고플 때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아침이에요. 점심, 저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라 그러면 아침 먹고 사셔야 되는데 아침도 아무 때나가 아니라 7시에서 9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시예요. 진지를 드셔야 돼요. 네, 진지. 요때가 하루 중에 위가 활동을 제일 활발히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식사를 하셔야 위도 튼튼해지고 소화를 잘 시켜서 영양분 빼서 몸에 쓰고. 근데 이때는 많이 잡숴도 하루 동안 에너지를 쓰니까 살 안 쪄요. 그런데 이제 요거 안 잡숫잖아요. 요것도 안 잡숫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안 먹거나 조금 허기만 면하게 드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조반석죽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조반석죽이 무슨 얘기냐면 아침조 밥반자예요. 아침엔 밥을 잡숫고 저녁엔 죽을 드시란 얘기예요. 근데 죽처럼 이제 간단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제일 만찬을 잡숫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이때는 위가 쉬는 시간이에요. 소화를 100% 안 시켜요. 그러니까 속이 그득하게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체한 기운이 쌓이잖아요. 당연히 여기 답답하시죠. 가슴이.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도 이제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예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잡술 거예요. 먹는 걸로 푸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위에 열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사 패턴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늦게 자도 소화를 100%안 시키니까 위 속에 음식이 그득히 남아있죠. 그러면 위가 자꾸 나빠져요. 그렇게 하고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입맛 없어서 안 잡숫잖아요. 그러면 또 안 잡숫고 이때 잡숫고 자꾸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치료를 하실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규칙적으로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그렇게 하셔야 이제 위가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이분도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를 스트레스로 풀 수 있어요. 그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운동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부터 다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